부서진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빛, 창고 안에 묶인 도연이 눈을 가린 채 의자에 묶여 있다. 도연과 울부짖는 지연. 지연이 슬픈 표정으로 그들이 내가 증인이란 걸 알아버렸어요. 철민은 장부를 꺼내 들고 총구를 그림자 속 적들에게 겨눈다. 프라이팬을 쥔 미자의 눈빛이 번쩍인다. 총성과 동시에 경찰 사이렌이 창고를 가른다. 사연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연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많이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사연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낡은 상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골목 안쪽에 자리한 미자분식. 간판의 글씨는 세월에 바래져 있지만 여전히 정겨운 느낌을 주는 작은 가게입니다. 이른 아침 6시, 한미자는 분주하게 가게 문을 열고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요. 미자는 혼잣말을 하며 떡볶이 양념을 저었습니다. 올해로 65, 이 가게를 운영한 지도 벌써 30년이 되었죠. 처음엔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가게였는데 20년 전 이혼한 후로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게 안은 작지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플라스틱 의자들과 낮은 테이블,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메뉴판들. 미자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김밥을 썰고 떡볶이 국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동작들이 이제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죠. 무와 양배추를 썰 때도, 순대를 데칠 때도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줌마, 떡볶이 하나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이었어요. 얼른 먹어야 해서 급해요. 미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습니다. 네, 금방 해드릴게요. 아침부터 고생이 많으시네요. 하지만 손님을 대할 때와 달리 혼자 있을 때면 미자의 표정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심히 지켜보는 습관이 생긴 지도 꽤 오래되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에서 계속 따라다니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이었죠. 미자 언니, 아침부터 바쁘네. 옆 가게 미용실을 운영하는 순자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야, 오늘도 일찍 나왔구나. 커피 한 잔 마셔. 미자는 믹스커피를 타서 내밀었어요. 이런 소소한 일상의 대화들이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오늘도 떡볶이 맛있게 해줘.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김 사장이었어요. 언니, 순대국 하나만 따뜻하게. 그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들도 들어왔죠. 정겨운 목소리들이 가게 안을 채웠어요. 미자는 이런 순간들이 좋았습니다. 외롭지 않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아줌마, 여기 떡볶이는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손님이 물었습니다. 에이, 그냥 정성껏 만드는 것뿐이야. 비법이랄 게 뭐 있겠어. 오후가 되자 가게는 조금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아들 도연 생각을 했어요. 42이 된 아들은 근처에서 며느리 지연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끔 얼굴을 보러 오긴 하지만 예전만큼 자주는 아니었죠. 그래도 한 달에 2번은 꼭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봅니다.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사시니까 걱정 마세요. 도연이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미자도 괜찮다고 대답하곤 했지만 사실은 가끔 외로웠습니다. 특히 밤에 가게 문을 닫고 2층 집으로 올라갈 때면 더욱 그랬어요. 오후 3시쯤 미자는 잠깐 가게 앞에 나와 담배를 한 대 피웠습니다. 금연을 몇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손이 담배로 갔거든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골목을 바라보는데 문득 시선을 느꼈습니다. 건너편 골목 어귀에 서 있는 남자가 있었어요. 중년 남성으로 보였는데 모자를 깊숙이 눌러 쓰고 있어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자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뭐지? 미자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학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떡볶이 둘이요. 순대도 주세요. 활기찬 목소리들이 가게 안을 다시 채웠습니다. 미자는 바쁘게 주문을 받으며 음식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오후에 본 그 남자가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여고생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많이 먹어. 미자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시선은 자꾸 창문 밖으로 향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밤 9시가 되자 미자는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내일 준비할 재료들을 점검했어요. 모든 일을 마치고 나니 벌써 10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미자는 자신에게 말하며 가게 불을 껐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서 계단을 올라가려는데 다시 그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시선 말입니다. 미자는 돌아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괜한 생각인가 봐.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 저녁 미자는 평소처럼 가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었죠. 물소리와 함께 그릇들이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한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은 일찍 끝났네. 미자는 혼잣말을 하며 행주로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적었던 탓에 9시가 채 되기 전에 모든 일을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때 가게 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지연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거든요. 미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지연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놀란 얼굴로? 미자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으며 지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연은 미자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현 씨가 며칠째 집에 안 들어와요. 지연의 말에 미자는 순간 어찌랬습니다. 도현이가? 그 아이가 연락도 없이 사라졌다고요? 무슨 소리야? 그 애가 왜 갑자기? 미자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흘 전부터예요. 평소처럼 회사에 갔다고 나갔는데 그날 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핸드폰도 꺼져 있고 회사에 전화해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고. 미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이는 평소 연락을 꼬박꼬박 하는 아이였어요. 늦어질 때는 미리 말하고 회사 일로 바쁠 때도 간단한 문자라도 보냈거든요. 그런 아이가 사흘씩이나 소식이 없다니 이상했습니다. 회사 동료들한테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겠다고 하고.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미자는 지연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것을 느꼈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 싶었죠. 경찰서에는 신고했어? 미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고는 했는데 성인이고 사흘밖에 안 됐다고 적극적으로 찾아주지 않아요. 며칠 더 기다려보라고 하고.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자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도연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사고를 당했나?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평소 도연이는 조용하고 성실한 아이였어요. 특별히 문제를 일으킬 만한 성격도 아니었고요. 마지막에 무슨 말 했어? 평소와 다른 모습은 없었고, 미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날 아침에 요즘 회사 일이 복잡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누군가 지켜본다고?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며칠 전부터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었거든요. 우연의 일치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처음에는 그냥 신경과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며칠 동안 계속 그런 말을 했거든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연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미자는 갑자기 며칠 전 본 그 남자가 떠올랐어요. 건너편 골목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중년 남성 말입니다. 혹시 그 사람이 도연이와도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연에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것들 알아볼게. 미자는 지연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어요. 어머니, 정말 걱정돼요. 도연 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괜찮을 거야. 그 애가 무슨 잘못을 했겠어. 곧 연락 올 거야. 미자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돌아간 후 미자는 혼자 가게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미자는 평소보다 더 주의 깊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골목은 평소처럼 조용했지만 어딘가에서 시선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계단을 올라가던 미자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건물 맞은편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본 것 같았거든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착각인가? 미자는 중얼거리며 계단을 계속 올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자는 도연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어요. 여보세요.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계적인 음성만 들려올 뿐이었죠. 미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건물 아래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자는 창문으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키와 체격, 그리고 걸음걸이까지 묘하게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미자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지만 이미 그 사람은 골목 저편으로 사라지고 없었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이 20년 전 헤어진 전 남편 강철민을 닮아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도연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매일 밤 잠들기 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지연도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게로 찾아와 소식을 물었지만 미자 역시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원룸에라도 가봐야겠어. 미자는 결심을 굳혔어요. 지연이 이미 몇 번 다녀왔다고 했지만 혹시 놓친 단서라도 있을지 모르거든요. 오후에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미자는 도연이가 사는 원룸으로 향했습니다. 도연이의 원룸은 미자 분식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2층이었죠. 지연에게 미리 열쇠를 받아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썩은 냄새가 났어요. 도연아? 미자는 아들의 이름을 불러봤지만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원룸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방 하나와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이 전부였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방 안이 너무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평소 도연이는 깔끔한 편이었지만 이 정도로 정돈된 상태는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리한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옷장도 너무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누가 정리한 거지? 미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자는 방안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평소 도연이가 쓰던 물건들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중요한 서류들이나 통장, 신분증 같은 것들 말입니다. 지연이가 가져간 건가? 하지만 지연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산 우유는 상해서 냄새가 났고 야채들도 시들어 있었어요. 도연이가 정말로 며칠 전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미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소리 같기도 하고 뭔가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어요. 미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옷장 쪽에서 나는 것 같았거든요. 누구야? 미자는 조심스럽게 옷장에 다가갔습니다.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평소라면 꼭 닫아두는 도연이었는데 이상했습니다. 미자는 천천히 옷장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안에서 무언가 번쩍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금속 같은 것이었어요. 미자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세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옷장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용히 해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미자는 더욱 놀라며 현관문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옷장 문이 완전히 열리면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그 남자는 권총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20년 전 헤어진 전 남편 강철민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는 없었어요. 당신, 여긴 왜?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20년 동안 소식 한 번 없던 전 남편이 갑자기 아들의 집 옷장에서 총을 들고 나타나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은 창문 쪽을 계속 주시하며 말했어요. 밖에 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도 예전과 달리 날카로웠어요. 미자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연이는 어디 있어? 미자는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안전이었거든요. 철민은 여전히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내가 여기 온 건 며칠 전부터야. 누군가 이 집을 계속 감시하고 있어서. 감시한다고? 미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누가 도연이 집을 감시하는 거죠? 그리고 철민은 어떻게 그걸 알고 있는 건가요? 당신이 여기 있는 이유부터 말해봐. 미자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철민은 그제야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했어요. 다만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가에 주름이 깊어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져 있었어요. 미자야, 상황이 복잡해. 지금 설명하기엔. 철민이 말을 잇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거든요.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함께 들렸어요. 누군가 올라온다. 철민은 재빨리 옷장으로 들어가며 미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조용히 해. 미자는 영문도 모른 채 좁은 옷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철민의 체온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이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어요. 밖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발소리로 봐서는 2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숨을 죽이며 철민의 팔을 꽉 잡았습니다. 철민은 권총을 겨누며 옷장 문틈으로 밖을 지켜봤어요. 아무도 없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히 찾아봤나? 다른 목소리가 물었어요. 네, 구석구석 다 뒤져봤는데 없습니다. 그들은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미자는 궁금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여기 왔다는 건 확실한데 첫 번째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미자는 철민을 바라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노인이 철민을 가리키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를 찾고 있는 걸까요? 철민은 무슨 일에 연루된 걸까요? 옷장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좁았어요. 미자는 철민의 숨소리를 들으며 긴장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철민이 권총을 들고 있는 것도 무서웠지만 그 남자들이 더 위험해 보였어요. 몇 분 후 발소리가 멀어졌고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민은 한참 후에야 옷장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갔나 봐. 미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좁은 옷장 안에 갇혀있던 시간이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당신을 찾는 거야? 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민은 권총을 허리춤에 넣으며 무거운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미자야, 이야기가 길어. 하지만 지금은 여기서 나가는 게 좋겠어. 도연이는 정말 어디 있는 거야? 미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들의 안전이었거든요. 철민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것도 내가 알아내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도연이가 단순히 실종된 게 아니라는 거야. 무슨 뜻이야? 미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철민은 창문가로 가서 밖을 살펴보며 말했어요. 내가 예전에 형사였던 거 기억하지? 은퇴하기 전에 담당했던 사건이 하나 있어. 조직폭력배 검거 작전이었는데 철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자는 철민이 형사였다는 걸 물론 알고 있었어요. 이혼하기 전까지 20년 동안 부부로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민은 집에서 일 얘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진행했어. 조직의 내부 정보를 제공한 증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주는 일이었지. 철민은 계속해서 창밖을 주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증인 중 한 명이 그가 말을 멈췄어요. 그 증인이 뭐? 미자가 재촉했습니다. 철민은 미자를 바라보며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연이야. 도연이 아내 말이야. 미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증인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는 평범한 회사원이잖아. 겉으로는 그래. 하지만 지연이는 원래 이름이 아니야. 진짜 이름은 박선미고 몇 년 전까지 조직폭력배와 연관된 회사에서 일했어. 철민의 말에 미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며느리에 대해 모르는 사실이 이렇게 많다니. 그 회사에서 조직의 비리를 목격했고 양심 고발을 했어. 덕분에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검거할 수 있었지. 하지만 그 대가로 지연이는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고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준 거야. 철민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미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도연이는? 도연이도 알고 있는 거야?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도연이는 모르고 있어. 지연이가 숨기고 있었거든. 하지만 최근에 과거를 아는 누군가가
다시 나타났나 봐. 그게 누구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주먹을 꽉 쥐며 말했어요. 조직의 잔당들이야. 몇 년 전 검거 작전에서 빠져나간 놈들이 있었거든. 그들이 복수를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지연이를 찾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도연이까지. 미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이 조직 폭력배들에게 잡혔다는 뜻인가요? 그럼 도연이는 지금 어디에 있어? 안전한 거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민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 자체가 답이었죠. 내가 숨기고 있는 증거가 있어. 철민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당시 조직의 범죄 장부와 거래 내역들. 그들이 그걸 원하고 있어. 그 증거만 있으면 아직 잡히지 않은 놈들까지 모두 검거할 수 있거든. 철민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럼 그냥 줘버려. 도연이만 무사하면 되잖아. 미자는 절박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그 장부에는 조직과 연결된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비리도 담겨 있어. 만약 그들 손에 들어가면 그런 게 중요해? 우리 아들 목숨보다? 미자는 화가 났습니다. 20년 전에도 철민은 항상 이를 우선시했었거든요. 가족보다 정의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 때문에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거였죠. 철민은 미자의 마음을 아는 듯 말했어요. 미자야, 내가 가족을 버리고 일을 택했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 하지만 이번은 달라. 도연이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그놈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해. 증거를 넘겨주면 입막음을 위해 오히려 더 위험해질 거야. 그때 갑자기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철민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짧은 통화 후 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지연이야. 지연이도 사라졌어. 철민의 말에 미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 사라졌다니. 누가 전화한 거야?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회사 동료야. 지연이가 이틀째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해. 철민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없어.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미자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이 모두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미자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경찰 안에도 그들과 연결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함부로 움직이면 오히려 위험해져. 철민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미자야, 미안해. 내가 너와 도연이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 해줄 수 있어? 미자는 철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헤어질 때의 원망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구해야 했거든요. 뭘 하면 되는 거야? 미자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철민과 함께 도연이 원룸을 빠져나온 후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상시와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사라졌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괜찮은 척 해야 해. 미자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철민이 말했듯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면 그들에게 들킬 수 있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을 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떡볶이를 끓이는 손도 자꾸 떨렸거든요. 저녁 무렵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미자야, 오늘 떡볶이 좀 싱거운데? 김 사장이 말했어요.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양념을 제대로 넣지 못한 것 같았어요. 아, 미안해요.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먹을게. 미자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사진 속에는 도연이가 의자에 결박된 채로 앉아 있었거든요. 도연아. 미자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진 속 도연이는 입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옷도 찢어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아들이 뭘 잘못했다고. 미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차갑게 대답했어요. 잘못한 건 아들이 아니라 그 노인이야. 김 사장은 웃으며 말했지만 미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런 실수를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온 신경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밤 9시가 되자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미자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창밖을 살폈습니다. 혹시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자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검은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쓴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문 닫으려고. 미자가 말하려는데 그들은 대답 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어요. 뭐 찾는 거라도 있나요? 미자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한 명은 가게 문을 잠갔고 다른 한 명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는 뒤로 물러섰어요. 무슨 얘기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남자들은 미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가게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고 서랍들을 뒤지고 심지어 바닥까지 살펴봤습니다. 뭘 찾는 거예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남자가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자에게 내밀었어요. 이거 봐요. 그들이 말하는 노인은 철민을 가리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인한테 전해요. 그때의 증거 내놓으라고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미자는 철민이 말했던 조직의 범죄 장부를 떠올렸어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것이었군요. 저는 무슨 증거인지도 모르는데 모르는 척하지 마요. 그 노인이 할머니한테 연락했을 거야. 두 번째 남자가 협박조로 말했습니다. 증거를 가져오면 아들을 돌려주겠어요. 하지만 경찰에 신고하거나 다른 짓을 하면 남자는 말을 끝내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어요. 언제까지요? 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일 밤 12시까지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 박선미도 함께 데려와요. 박선미. 그게 지연이의 진짜 이름이라고 철민이 말했었죠. 그들은 지연이까지 노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는 어디 있어요? 미자가 물었지만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남자가 말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이 나가려는데 첫 번째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아, 그리고 경찰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요. 우리는 어디든 눈과 귀가 있거든요. 남자들이 나간 후 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을 꽉 쥐고 흐느껴 울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미자는 급히 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철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철민아, 큰일 났어.
그 사람들이 가게로 와서 미자는 방금 있었던 일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내일 밤까지라고? 철민의 목소리가 급해졌어요. 미자야, 절대 혼자 행동하지 마. 내가 계획이 있어. 철민은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계획이야? 미자가 물었어요. 지금은 전화로 말할 수 없어. 내일 아침에 만나자. 그리고 미자야. 철민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뭐야? 미자가 재촉했어요. 고마워. 이런 일에 휘말려서 미안하고. 정말 고마워. 전화를 끊은 후 미자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아들의 고통스러운 표정이 마음을 찢어 놓았어요. 도연아, 엄마가 반드시 구해낼게. 미자는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싸움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날 밤 미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불안했고 혹시 그들이 다시 올까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철민과 함께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철민이 미자분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이라 아직 손님은 없었어요. 미자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얼굴이 부어 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철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잠을 못 잤어. 계속 도연이 생각만 나고. 미자는 어젯밤 받은 사진을 철민에게 보여줬습니다. 철민은 사진을 보더니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놈들이. 그의 얼굴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철민아, 정말 방법이 있는 거야? 미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철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그들이 원하는 거야. 조직의 범죄 기록들이 다 들어있어. 수첩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사람들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생각하니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걸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미자가 물었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이 수첩에는 조직뿐만 아니라 그들과 결탁한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비리도 담겨 있어. 만약 이게 그들 손에 들어가면 모든 증거가 사라질 거야. 철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도연이가 더 중요하잖아. 미자는 답답했어요. 철민은 미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자야, 내 말 끝까지 들어봐. 나한테 계획이 있어. 도연이도 구하고 이놈들도 잡을 수 있는 방법 말이야. 철민은 주머니에서 작은 송신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수첩에 붙여서 넘겨줄 거야. 그러면 그들의 아지트를 찾을 수 있어. 동시에 경찰에도 신호를 보내서 현장을 급습하는 거지. 경찰을 믿을 수 있어? 어제 그 사람들이 경찰 안에도 그들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미자는 걱정됐습니다. 철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후배가 있어. 현재 강력계 팀장으로 있는데 이런 일에는 전문가야. 정말 확실한 거야? 미자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만약 계획이 실패하면 도연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었거든요. 철민은 미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미자야, 나를 믿어봐. 도연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킬 거야. 그때 갑자기 철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철민은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방이 뭔가 말하자 철민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뭐라고? 지금 어디야? 통화를 끝낸 철민이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이야. 지연이가 탈출했어.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철민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경찰서 근처 공중전화에서 전화했어. 지금 숨어 있다고 해. 그럼 빨리 데리러 가야지. 미자가 말했지만
철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들이 지연이를 찾고 있을 거야. 함부로 움직이면 위험해. 철민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연이한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해야겠어. 철민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미야, 내 말 잘 들어. 절대 집이나 회사로 가면 안 돼. 그리고 도연이한테는 미안하지만 지금은 숨어 있는 게 최선이야. 짧은 통화 후 철민이 전화를 끊었어요. 지연이가 뭐래? 미자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자신 때문에 도연이가 위험해졌다고 자책하고 있어. 하지만 지금은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고. 철민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어요. 그의 마음도 이해가 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남편이 위험해졌으니 미자도 지연이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되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해. 오후가 되자 철민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그들이 와. 그때 수첩을 넘겨주면서 송신기로 위치를 파악할 거야. 그리고 내 후배가 팀을 이끌고 뒤따라갈 거고. 나는 뭘 하면 돼? 미자가 물었습니다. 철민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미자야, 너는 그냥 평소처럼 행동해. 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수첩을 넘겨준 후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해. 당신은?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철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따라가야 해. 도연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 하거든. 미자는 불안해졌어요. 철민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저녁이 되자 철민은 수첩에 송신기를 조심스럽게 붙였습니다. 워낙 작은 장치라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작동할까? 미자가 물었습니다. 걱정 마. 최신 장비야. 철민아. 미자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야? 철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20년 전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미자는 그동안 마음속에 있던 말을 꺼냈어요. 철민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미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원망했는데 사실은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잖아.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 미자야. 철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나도 잘못했어. 가족한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혼자 짊어지려고 했으니까.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되었습니다. 철민은 가게 뒤편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서지 마. 알겠지? 철민이 당부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12시가 가까워지자 미자는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계획대로 될까요? 도연이를 무사히 구할 수 있을까요? 미자는 수첩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자정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고쳐 매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왔네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해 보이려 노력했어요. 가져왔어요? 첫 번째 남자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슴속에서 수첩을 꺼냈어요. 송신기가 붙어 있다는 걸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게 맞나요? 미자의 손이 수첩을 내미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수첩을 받아서 대충 훑어봤어요. 페이지를 몇 장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맞는 것 같네. 그는 동료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은 언제 돌려주는 거예요? 미자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도연이의 안전이었거든요. 첫 번째 남자가 대답했어요. 지금 데리러 가는 중이야.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미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들의 표정이 너무 여유로웠거든요.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미자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철민의 계획이 들킨 건 아닐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함정이었던 걸까요? 그런데 말이야. 두 번째 남자가 갑자기 수첩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수첩이 진짜인지 어떻게 알지? 미자는 깜짝 놀랐어요. 설마 들킨 건 아니겠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직접 준 거라고요. 그 노인이 이렇게 쉽게 넘겨줄 리가 없어. 분명 함정이 있을 거야. 첫 번째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미자는 당황했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아들만 무사히 돌려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미자는 목소리에 절박함을 실어 말했어요. 하지만 남자들의 의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가게 뒤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렸습니다. 철민이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미자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남자들이 즉시 경계태세를 취했어요. 누가 있나? 두 번째 남자가 권총을 꺼내며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을 텐데. 미자가 서둘러 말했지만 이미 들킨 것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남자도 총을 꺼내며 미자를 위협했어요. 역시 함정이었군. 그 노인이 어디 숨어 있어? 미자는 부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뒤쪽에서 격투 소리가 들렸어요. 쿵, 탁 하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철민과 두 번째 남자가 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 남자는 미자에게 총을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그 노인한테 나오라고 해. 미자는 공포에 질려 벽에 붙어 섰어요. 제발,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남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뒤쪽의 싸움 소리는 점점 격렬해졌어요. 가구가 넘어지는 소리와 유리 깨지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미자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철민아! 미자가 소리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냉소하며 말했어요. 이제 끝났군. 그 노인도 아들도 모두 끝이야. 그 순간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연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첫 번째 남자가 즉시 지연을 향해 총을 겨눴어요. 박선미, 드디어 나타났군. 지연아, 여기 왜 왔어? 미자가 절규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도연이를 혼자 두고 도망칠 수 없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인데. 제가 과거를 숨기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야. 너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 첫 번째 남자가 독서를 퍼부었어요. 하지만 지연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를 데려가요. 대신 도연이는 놓아주세요. 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는 없지. 너희는 모두 우리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산 증인을 남겨둘 수는 없어. 남자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가게 밖에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뭐야? 경찰을 불렀어?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미자도 놀랐어요. 철민이 말한 계획이 실행되고 있는 건가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여우들이
남자가 화를 내며 총을 더 바짝 겨눴어요. 갑자기 뒤쪽에서 철민이 나타났습니다. 옷은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서 피가 흘렀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손에는 여전히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손들어. 철민이 단호하게 외쳤어요. 첫 번째 남자가 재빨리 철민을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긴장된 대치 상황이 벌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가게 문이 완전히 열리며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꼼짝 마. 총 내려놔. 여러 명의 경찰이 일제히 소리쳤어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총을 바닥에 던졌어요. 상황이 완전히 불리해졌거든요. 경찰들이 재빨리 그를 제압했습니다. 강철민 전 형사님, 괜찮으세요? 젊은 경찰관이 철민에게 달려와 물었어요. 괜찮아. 송신기 신우는 어때? 철민이 상처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장으로 팀을 보냈어요. 젊은 경찰관이 대답했어요. 미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도연이는? 미자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젊은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뭔가 확인했습니다. 잠시 후 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네, 인지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자 분식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단골 손님들이 찾아와 떡볶이와 순대를 먹으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미자의 마음속에는 지난 일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할머니, 떡볶이 둘이요. 젊은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환한 미소로 맞이했어요. 네, 금방 해드릴게요. 매운 거 괜찮죠? 평범한 대화였지만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동안 이 모든 게 사라질 뻔했었거든요. 도연이는 다행히 큰 부상 없이 회복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했지만 지금은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다만 그 일이 있은 후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주 미자를 찾아왔거든요. 엄마, 오늘 김밥 좀 싸줄 수 있어요? 도연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줄이나 필요해? 5줄 정도요. 회사 동료들이랑 같이 먹으려고요. 엄마가 만든 김밥이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거든요. 미자는 기뻐하며 김밥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단무지, 계란말이, 시금치를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이런 순간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거든요. 지연도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를 숨기고 살던 부담감에서 벗어나니 훨씬 밝아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도연이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도연이는 생각보다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지연아,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지. 도연이의 말에 지연은 펑펑 울었다고 했습니다. 미자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코끝이 찡했어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조직폭력배들은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철민이 숨겨두었던 증거 덕분에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낼 수 있었어요. 그들과 연결된 정치인들과 재벌들도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셈이었죠. 뉴스에서도 연일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하지만 철민은 다시 떠났습니다.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여전히 위험이 남아 있었거든요. 떠나기 전날 밤 그는 미자를 찾아왔어요. 미자야, 정말 고마웠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미자가 아쉬운 마음에 물었습니다. 철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모든 게 완전히 정리되면 그때는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이번에는 제대로 된 가정을 만들고 싶어. 미자는 아쉬웠지만 이해했습니다. 20년 전 이혼할 때와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원망과 분노가 컸지만 이제는 철민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지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내가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해서 도연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을까. 철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자도 울컥했어요.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서로 너무 고생했잖아. 중요한 건 지금이야. 그들은 20년 만에 진정한 화해를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들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잠들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사랑이 다시 깨어났어요. 오늘도 미자는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분식 냄비를 저으며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원망했던 세월이 부끄러웠어요. 철민은 끝까지 가족을 지키고 있었는데 자신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연이 도연이와 함께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요즘 그들은 거의 매일 함께 찾아왔어요. 특히 지연은 미자를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함께 겪으면서 더욱 깊은 유대감이 생긴 거였죠. 오늘은 무슨 특별한 일로 왔어? 미자가 반갑게 물었습니다. 도연이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실 어머니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요. 지연도 긴장한 표정이면서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뭔가 좋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지연이가 임신했어요. 도연이의 말에 미자는 깜짝 놀라며 손에 들고 있던 국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정말이야? 지연이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아직 2달 정도라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미자는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아픔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손자가 오는구나. 미자는 지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이 가족에게 진정한 희망을 가져다 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태명은 뭘로 지을까요? 지연이 설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희망이는 어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준 소중한 아이니까 말이야. 도연이와 지연이 모두 좋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자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지난 한 달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어요. 정말 힘든 일도 많았고 무서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련 덕분에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이었어요. 가게 문을 잠그고 나서 미자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모든 일이 잘 풀릴 거라고 응원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철민아, 어디서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미자는 따뜻한 마음으로 혼잣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이것이 인생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